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경기도 중등 임용에 합격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목차는 이렇게 일단 정해 봤는데요. 시간 관계상 다 말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아마 2번까지 이야기하고 좀 끊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일 병행하면서 느꼈던 점들은 제 합격 수기에 또 자세하게 써 놨으니까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들어가는 단계에서 제 소개를 먼저 좀 드리면 저는 초수 같은 재수 학생이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은 제가 2023 학년도 시험을 응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위 관광 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준비를 안 하고 들어갔던 건 아니고요. 나름대로 뭐 개론서 정리도 하고 그리고 교육학 인강도 듣고 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시험을 봤었는데 1 차에서 대략 컷에서 약 15점 정도 낮은 점수로 광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기억도 안 나는데요. 그래서 이때 좀 충격을 많이 받아 가지고 2024 학년도 시험은 아예 응시를 포기를 해 버렸습니다. 뭔가 첫 시험 점수를 저렇게 처참하게 받고 나서 좀 '임용 시험이 내 길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포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때 학원 일을 좀 집중을 하면서 후위를 도모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1 년을 좀 허송세월하고 지내다 보니까 그래도 '내가 국어교사 되겠다고 사범대 들어왔는데 한 번은 좀 제대로 시험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주말에 학원 일을 하고 평일에는 정동혜 선생님 직강을 수강을 하면서 이제 시험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점수에서는 컷에서 약 9점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2 차에서는 약 97.8 점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약 10점 높은 점수를 받아서 이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성적 사진도 같이 이렇게 띄어 놨는데요. 경기도는 석차도 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95명 뽑는 시험에서 12등 해서 높은 성적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경기 치실 분들은 좀 성적을 높게 받으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경기도가 좀 넓잖아요. 성적 순으로 이제 발령이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성적이 높다 보니까 집에서 지하철 5 정거장 거리의 학교에 지금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높은 성적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가 1차 시험을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시기별 공부법으로 좀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1-2월 시기에는 제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냐면, 이 시기는 좀 시험에 대한 감을 잡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초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내가 준비하고 있는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무엇을 묻고자 하는 시험인지에 대한 전제가 먼저 되어야 이 시험을 제대로 대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시기에는 기출 문제들을 좀 눈으로 훑어보는 그런 작업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이기출이나 30 다들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 그냥 틈틈이 시간 날 때 좀 넘겨보는 식으로 그냥 보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 시험 문제가 이렇게도 나오는구나. 뭐 이런 문제도 있네. 신기하다.' 그냥 이런 느낌으로 약간 신문 기사 넘겨 읽듯이 그냥 그렇게만 봤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 시기에는 완벽하게 풀 수도 없고 못 푸는 것이 정상이에요, 당연히. 그래서 그냥 이 시기에는 좀 넓고 얕은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눈으로만 일단 바르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해 쌤도 작년에 수업 중에 한번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 임용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약간 다이아몬드형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상반기에는 좀 최대한 넓은 지식을 머릿속에 집어넣되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중요한 것만 추려서 그것들을 깊게 공부하는 방식으로 해야 합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그냥 최대한 넓게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 1-2월 시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당연히 강의는 열심히 들으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눈에 바르는 작업들을 하시는데 기출 문제 그래서 틈틈이 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핵심 도표 있으니까 그 핵심 도표에 나와 있는 성취 기준들도 이때 좀 봐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봐두면 나중에 2차 준비할 때 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좀 미리미리 봐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차가 정말 더 힘들거든요, 1 차보다.
제가 2차 준비하면서 2달 동안 10kg가 빠졌어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좀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좀 미리미리 대비하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문학 작품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지금 스터디로 이제 구조도 보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에도 한 작품 한 작품을 너무 깊게 보지 마시고 그냥 빠르게 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실제로 스터디를 할 때 일주일에 한 7, 80 작품 정도를 범위를 정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작품 볼 때 절대 15분에서 20분 이상 보지 않았어요. 막 한 작품에 지금부터 2시간 뭐 3시간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게 공부하시면 하반기까지 끌고 갈 동력이 전혀 없고요. 지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그냥 '아 나 이런 작품 봤었지. 그냥 봤던 기억이 난다.' 정도로만 일단 봐 두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3-4 월에 들어가면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험에 대해서 감을 익히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시기가 가장 실력이 가파르게 상승했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랬냐면 이때 제가 뭘 했었냐면 제가 이제 직강생이었기 때문에 동해쌤하고 면담을 했었거든요. 그때 동해쌤이 저한테 숙제로 내주셨던 게 뭐냐면 기출문제를 다 원본으로 출력을 해서 그 위에 선을 그어봐라 라는 숙제를 저한테 내주셨어요. 그래서 뭐 문제를 풀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선만 일단 그어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 작업이 굉장히 유의미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동해쌤 수업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선 왜 긋는지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뭐 카페 같은 데 가보면 뭐 지읒 디귿 티읕이 선 그으라는데 왜 그러는 건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이 선 하나하나가 저희들의 사고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문제를 풀 때 어떤 사고 과정을 거쳐서 지금 문제를 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게 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선긋기가 결국에는 출제자가 요구하는 사고의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선을 긋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3-4월 시기에 중요한 것은 당연히 이제 강의 또 열심히 들으셔야 하고요. 이때부터 많이 결석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남들 결석할 때 '나는 1 분이라도 더 강의를 듣겠다.' 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가 실제로 이제 선긋기 공부를 했었던 예시 사진을 갖고 왔는데요. 실제 이 공부했던 자료도 가져와서 동해 쌤한테 드렸으니까 나중에 필요하시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5-6월 시기에는요. 이제는 이제 문제를 풀 줄 알아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7-8 월에 문제풀이반 강의가 열리기 때문에 그전에 미리미리 좀 문제를 풀 수 있는 기술들을 갖추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때에는 이제 기출 문제를 직접 풀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에도 완전한 4줄짜리 답안을 작성하려고 하지는 않았고요. 그냥 키워드 위주로 기록하는 연습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문제에서 온점을 받으려면 어떤 키워드를 집어넣어야 할까? 이런 것들 위주로 좀 기록을 해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결국 임용시험은 키워드 채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키워드 싸움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공부하다 보면 느끼시겠지만 유달리 안 외워지는 키워드들이 몇 개 있어요. 저도 그런 키워드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안 나요. 무슨 키워드였었는지. 네,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꼼꼼히 기록을 해두셔서 내가 실제로 그 키워드를 묻는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맞추겠다라는 마인드로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또 어떤 작업도 했었냐면 저는 스터디원들하고 같이 기출 분석을 하면서 이스터에그 찾기라는 것을 했었어요. 이스터에그라고 하는 것은 저희 스터디원끼리 만든 말이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았지만 이거 충분히 문제로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개념들을 찾아서 서로 공유하는 작업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것에서 벗어나서 한 개념에서 다른 개념으로 사고를 확장하는 그런 능력이 갖추어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식으로 저희가 이스터에그를 찾았었냐면 2024학년도 A형 서술형 06번 문제에서 지나가듯이 필자와 독자의 소통이라고 하는 개념이 언급만 되고 넘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스터디를 하면서 이거 충분히 문제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저희들끼리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현장에 가서 문제를 받아보니까 1년 뒤에 문항번호도 똑같죠. 같은 문항번호에서
소통 측면에서의 필자의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스터디에서 저 필자와 독자의 소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했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문제를 풀 때 별 고민 안 하고 바로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서 제가 느낀 것은 결국 기출에 나온 개념들은 반복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예시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이 기출 분석을 해보시면 전해에 언급만 됐던 게 다음에 실제 문제로 출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히 분석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7, 8월 시기인데요. 이때는 본격적으로 문제풀이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저는 아침 일찍 학원에 와서 해당 일자의 범위를 미리 예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습을 할 때에는 이제 구조도라든지 아니면 이제 유형 연습 문제를 이때 저는 풀었었는데 뭐 올해는 조금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푸는 작업을 했었고 또 해당 범위에 해당하는 기출 문제들도 이렇게 같이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문제를 풀 때에는 시간 내에 정성껏 풀면서 또 선을 열심히 그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작년 시험 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시간과의 싸움이었었거든요. 작년 시험이. 그래서 최대한 주어진 시간 내에 모든 문제를 다 풀겠다라는 마인드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도 꾸준히 그으시고 실제 이제 동해쌤이 문제를 풀고 나면 해설 강의를 해주세요. 그러면 그때 내가 문제지에 그었던 선하고 동해쌤이 그으시는 선이 어떻게 같고 다른지를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문제를 풀 때에는 샤프로 풀면서 선을 그었고요. 해설 강의 듣고 동해쌤에서는 볼펜으로 덧대가면서 그었었거든요. 그러면 확실히 동해쌤의 선과 저의 선이 비교가 되겠죠. 그러면서 내가 이런 사고의 흐름은 좀 잘못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쉽게 비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설 강의 끝나고 나면 스터디 원들하고 상호 채점 스터디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강의가 없는 날에는 해설지를 계속 N회독을 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해설지를 복습을 하면서 채점 키워드로 제시된 것들, 그리고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꼭 숙지를 하셔야 하고요. 이 문풀 해설지는 문풀 시즌에만 회독하는 게 아니라 이후에 실전 모의고사 반 시기에도 계속 회독할 자료들이기 때문에 계속 눈에 익혀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때 답안 작성 연습도 저는 같이 했는데 어쨌든 이 시험이 서술형 시험이기 때문에 답안을 체계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고득점에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제 동해쌤도 계속 강조하시겠지만 크게 3가지 내용을 넣어서 답안을 작성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지, 그리고 지문을 활용해서 부연 설명을 집어넣어 주시고 마지막으로 채점에 들어가는 키워드 순으로 적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답안 작성도 역시 스터디 원들하고 공유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깔끔하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사고도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에서 11월이 되면 막바지에 다다르는 시기죠. 그래서 실무반이 시작되는 시기고요. 이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다이아몬드형 공부라고 했었잖아요. 새로운 지식을 여기서 추가하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괜히 더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더 깊이 있게 중요한 것들만 추려서 압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는 저는 인출 공부를 했었어요. 이 공부는 이제 스터디로 하셔도 되고 개별 공부로 하셔도 되는데 저는 스터디를 할 친구가 없어서 혼자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었냐면 이게 제가 만든 한 판인데요.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제가 만든 한 판에 직접 제가 빈 칸을 뚫어가지고 아침마다 채워넣는 그런 공부를 했었어요. 우리 전공국어가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공부를 안 하면 다 휘발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안 까먹고 시험날까지 가져가기 위해서 계속 인출하는 공부를 이때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해설지 회독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공부도 했었냐면 답안 작성 스터디를 하면서 추가 모의고사 스터디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시기 되면 실전 모의고사 문제도 있지만 동해쌤이 이제 추가 모의고사 문제라고 해서 작년에 출제했던 모의고사들도 같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추가 모의고사를 스터디원들하고 하루 날짜를 정해서
실제 임용시험 시간에 맞춰서 교육학까지 포함을 해서 풀었고요. 그 답안을 스터디언들하고 서로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글 독스를 활용을 해서 서로 이렇게 답안을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이제 스터디원들이 서로 피드백할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조금씩 피드백을 달아주는 식으로 공부를 하면서 서로 답안을 더 정교화해 나가는 그런 작업을 수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시기별로 공부했던 방법 중에서 좀 도움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한 판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판은 특히 이 시기에 많이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 판을 실제로 만들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동해쌤 자료를 활용할 것인지. 근데 저는 실제 자신의 한 판이 좀 있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한 판이 결국 필기 노트잖아요. 근데 저는 필기를 할 때에는 그 필기를 하게 되는 상황 맥락도 같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생각으로 이 필기를 했는지가 같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해쌤이 주신 자료들은 물론 훌륭한 자료이긴 하지만 이게 어떤 맥락에서 필기가 됐는지는 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100%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만의 한 판을 좀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판을 만들 때에도 역시 또 둘로 나뉘는데 이걸 자필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워드로 작성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워드로 했습니다. 왜냐면 일단 손으로 하면 너무 힘들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한 판이 시험 직전까지 계속 추가를 해야 되는데 손으로 작성을 하면 수정하는 게 조금 불편하잖아요. 계속 추가해야 되는데 여백도 부족해지고. 근데 워드로 만들면 아무래도 편집이 더 깔끔하다 보니까 저는 워드로 작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국교론과 문법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제가 만든 한 판을 직접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실제 그 자료도 제가 가지고 왔으니까 나중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더 확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국교론과 문법 같은 경우에는 목차를 잘 설정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목차들은 그냥 구조도에 있는 목차를 그대로 따온 거예요. 그래서 구조도에 있는 가장 큰 단원, 뭐 화법의 원리다라고 하면 그 대목차를 먼저 쓰시고 그 밑에 다시 화법의 원리 안에 말하기 그리고 듣기가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 중목차를 다시 쓰고 다시 말하기 안에 또 세부적인 내용들, 소목차들을 적은 다음에 이제 그 안에 중요한 키워드 단어들이나 문장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색깔이 좀 알록달록한 게 보이실 텐데요. 초록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은 이 개념이 실제 기출되었던 연도 그리고 어떤 요소로 기출되었는지를 기억할 수 있게끔 그냥 제가 이해하기 쉽게 적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뭐 2017에 뭐 이모티콘이다 하면 여러분들 이모티콘 문제 다 아시죠? 그 문제. 그래서 거기서 출제됐던 개념이다. 그냥 이런 식으로 알아볼 수 있게. 그러면 제가 굳이 한 판을 보면서 기출문제를 따로 펼쳐두지 않아도 이거 이 개념이었지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건 이제 하반기에 있는 문풀과 실전 모의고사에서 동해쌤이 출제한 내용들을 따로 또 표시를 해 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 박스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그 문풀 또는 실무 문제에서 선생님이 이건 답안 채점 키워드야 라고 제시했던 것들을 또 빨간 박스로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시각적으로 딱 이 개념들이 중요하구나 라는 게 평정이 되다 보니까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교론과 문법은 이런 식으로 한 판을 저는 만들어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학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만들었었는데 이게 제가 만든 문학 한 판의 사진이고요. 역시 확대해서 같이 보시면 일단 제일 먼저 작가명하고 작품명을 적어 두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보기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파란 형광색, 하늘색 형광색으로 좀 표시를 해 두었고 그 다음에 옆에는 이제 작품의 주제를 파란 글씨로 적어 놓았어요. 그래서 주제도 적어두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023학년도에 이무영 제1과 1장 문제도 그렇고 또 작년에 선우이 불꽃 문제도 그렇고 주제를 물어보는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표시를 해두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역시 초록색, 빨간색 이제는 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기출된 요소들은 그 연도와 함께 이제 초록색 큐를 표시를 해 두었고요. 그 다음에 문풀과 실무에서 나온 것들은 빨간색 큐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가 좋냐면
자연스럽게 중요도 평정이 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 판을 다 만들고 나서 봤을 때 유달리 큐가 많이 박혀 있는 작품들이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작품은 기출에서도 중요하게 다뤘었고, 그리고 정동혜 선생님께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신 작품이구나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그냥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시험 직전이 되면 이 작품들 위주로 많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규원과 같은 경우도 실제로 큐가 굉장히 많이 박혀 있는 편에 속하는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시험 직전에 규원가를 좀 자세하게 봤었는데 작년에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두면 이제 작품 중요도 평정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빨간색으로 박스 쳐져 있는 것들은 문풀 그리고 실무에서 채점 답안 키워드로 제시되었던 것들을 제가 따로 표시를 한 거고요. 그 외에도 이제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난 이 작품에서 이런 내용들은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검은색 글씨로 이제 따로 또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문학을 정리를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판을 참고해서 만드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한 판 만드는 방법 관련된 내용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건 시간상 그냥 짧게 이야기하고 넘어갈 건데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일을 하면서 시험을 준비를 했었는데 그냥 저는 일하면서 이제 준비하는 게 나쁘지 않았다 그냥 그런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주 2회 고등부를 맡아서 수업을 했었는데 저는 실제로 학원에서 일을 하는 게 오히려 시험 준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전공 지식적인 측면에서도 특히 고등학생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전공 지식에서도 많이 도움이 됐었고요. 실제로 수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차 준비할 때도 저는 수업의 유창성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저는 경기도였었기 때문에 경기도는 그런 유창성을 많이 본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뭐 제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저는 유창성이 좀 좋았었거든요. 수업을 할 때. 그래서 저는 실제 수업 실현 시험을 볼 때 조건 두세 개를 좀 날렸어요. 조건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교사용 자료인데 그 학생 보고 읽게 시킨다든지 뭐 이런 식의 자잘한 실수들을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 끝나고 망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시험 결과를 보니까 소수점 감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건을 몇 개 좀 누락하고 좀 어설프게 해도 유창성이 충분하면 메꿔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뭐 이것도 저는 굉장히 유효했었는데 제가 학원에서 수업한 내용이 그대로 임용에 출제되는 경우도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작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2020학년도 고1 6월 모의고사였는데 제가 실제로 학원에서 수업을 했었거든요. 이거를. 이게 김소진의 눈사람 속의 검은 항아리라고 하는 작품인데 실제로 이렇게 선지들도 다 보면 이게 작년 문제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고1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게 지금 고1 모의고사 선지들인데 이게 실제 임용시험의 답안 키워드를 그대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서술 자아가 경험자의 과거를 보여주면서 종합하는 부분 이게 그렇게 컸다라는 구절이잖아요. 그대로 시험에서 나왔었고 그리고 뭐 죄책감에서 당혹감으로 전환되는 이유 이것도 내가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 혼돈과 불안함을 느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내 실수에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그래서 세상의 중심이 내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느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리을을 표상하는 신체적 반응 이게 소리 없이 울었다 눈물 흘렸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수업을 했던 게 실제 시험에 나오다 보니까 저는 이 문제 많이들 어려워했다고 했는데 저는 거의 한 5분 만에 풀고 넘어갔거든요. 익숙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학원에서 수업을 했던 게 좀 큰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같은 이게 고1 6월 모의고사잖아요. 이 시험지에 똑같이 뭐도 실려 있었냐면 영영전도 실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것도 수업을 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시험장에서 영영전을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은 이게 뭔 작품이야 이러면서 좀 당황을 했었다고 하는데 저는 한번 봤던 거라서 좀 여유 있게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일병행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자신의 상황을 좀 긍정적인 기회로 전환을 해서 시험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뭐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평범한 사람이지만 처음 시험에서는 1차에서 15점 낮게 탈락을 했지만 두 번째 시험에서는 높게 합격을 했잖아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고 다만 이제 포기만 하지 않으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부터 학교에 출근을 하겠지만 마음만은 항상 이 노량진에서 여러분들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